네, 최근에는 또 배우 선우용녀 씨가 화제입니다. 박나래 씨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후배에게 한 뼈 있는 조언 때문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과거 선우용녀 씨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선우용녀 선생님 요리 계속 하세요? 집에서? 안 해. 거의 아침에 요리 졸업했어. 졸업했어? 응. 아예 호텔 가서 먹든지 시켜 먹든지 이제 그래. 나는 진짜로 정말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거기서 자고 싶으면 자고 또 오고 싶으면 오고. 나는 시집 가기 전에까지 고생을 몰랐어. 그렇지, 그랬다면서. 근데 어. 시집 가가지고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이 행복해. 그러니까. 네, 선우용녀 씨가 80세가 넘으셨다고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본인의 삶을 공개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공개된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박나래 씨를 겨냥한 건 아니고 다른 후배 배우에게 한 말인데 잘 나간다고 막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연기 생활에는 두 가지 철칙이 있다라고 한 게 시간 엄수와 NG 내지 않는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홍종성 기자. 잘 나간다고 막 하면 안 돼. 뭐 후배 배우에게 한 얘기입니다만 모든 뭐 후배 방송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요즘 선우용녀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개인 채널에서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살아오고 많이 경험하신 분으로서 해주는 조언이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이러면서 오히려 젊은 분들이 좋아하면서 굉장히 인기입니다. 예. 여기 이제 대세 배우 이세희 씨가 나갔는데 너 요새 잘 나간다며 되게 예쁘고 이럴 때일수록 막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하지 않아야 되는 꼭 지켜야 되는 두 가지로 시간 엄수와 NG를 내면 안 된다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첫 번째 시간 엄수에 대해서는 나는 평생 알람이 없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람이 없는데도 시간을 잘 지켰다는 건 늘 촬영 전에 긴장하고 그렇게 배우로서 말하자면 초심을 잃지 않고 연기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예. NG 내지 말라는 건 내 연기를 잘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NG 내면 상대 배우 감정을 망친다. 그래서 말하자면 함께하는 협업이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방금 영상에서 보신 거하고 같은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서 그래라는 거예요. 그 힘든 게 뭐냐면 선우영녀 씨가 결혼 전에는 굉장히 유복한 집의 자녀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남편의 빚을 떠안기 시작하고 또 결혼을 하다가 결국은 또 빚에 떠밀려서 미국까지 갔는데 거기서 식당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걸로 이제 끝인가 했는데 시트콤을 하면서 순풍산부인과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제2 전성기를 맞으셨거든요. 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사실 선우용녀 씨는 우리나라에서 폰이라는 자동차가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이 모델이었을 만큼 굉장히 네. 각광받는 그런 탤런트였지만 그렇게 잘 나가도 절대 겸손해라 이런 조언을 하셨네요. 그리고 뭐 말씀 주셨습니다만 개인의 생활을 공개한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조식을 먹는 삶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허주연 변호사. 저도 뭐 자주 보는 채널인데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요즘에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네. 잘 먹고 잘 사는 분 많이 검색하다 보면 선우용녀 씨 채널이 또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조식 뷔페에 가는 모습, 굉장히 고급차를 몰고 조식 뷔페에 가는 모습은 이 영상은 사실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희 탑10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조식 뷔페 먹는다고 하면 너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선우용녀 씨가 충분히 그걸 감당할 만큼 재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선우용녀 씨는 나이가 들면 오히려 나를 다 잘 돌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돈을 아끼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거든요. 나를 사랑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특히 호텔 뷔페에는 여러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즐기는 연어라든가 이런 슈퍼푸드들을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바로 준비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골고루 섭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선우영렬 씨 지금 45년생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 영양소 섭취 제대로 못해서 아프면 돈이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호텔 뷔페 돈 쓰는 게 오히려 돈 아끼는 거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내놔서 저도 괜히 호텔 뷔페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듣다 들어요. 보니까 약간 그 말대로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거에 선우용렬 씨가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경험담을 얘기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얘기 듣고 오시죠. 나보러 우리 남편이 이름을 대면서 어음을 1,750만 원짜리를 갚아야 되는데 당신하고 결혼한 남자가 갚은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지금 종로서에 있는 거야. 그런데 나보러 도장을 찍으면은 종로서에서 나올 수가 있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뭘 아냐 그냥 도장을 찍어줬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때 내가 개 들은 게 있었어. 우리 언니가 동명 200만 원 있었어. 가서 여기 사장실이 어디예요? 그랬어. 대한주택공사에 가서 선우영 씨가 어떻게 왔냐 하더라고. 제가 집이 없어요. 네? 저기요. 저를 주시면 지금 50만 원이 부족해요. 근데 50만 원을 제가 1년 안에 갚을게요. 그랬더니 그 좀 딱 줬어. 4층을 42평. 8개월 만에 800만 원이 돼버렸어. 네, 선우용 씨 얘기를 듣다 보면 생각이 좀 남다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그동안 많이 힘들게 살았던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날 돌봐준 사람에게 주겠다. 뭐 자식도 있을 텐데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니라 날 돌봐준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박성배 변호사, 이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선우용 씨가 원로 배우로서 이제는 남 눈치를 보지 않고 그동안 대외적으로 털어놓기 힘들 만한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털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식 뷔페 사연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투자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표현도 듣기에 따라서는 시샘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밉지 않게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하게 들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자신과 관련된 자산 배분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예. 나는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내 집에서 죽을 거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나를 돌본 사람한테 전 재산을 줄 거다. 자식들도 출가 외인이고 각자 살기 바쁜 만큼 나를 돌봐줄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자산이 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즉 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죽는 순간까지도 또 심지어 그 사후에 재산 처분 문제까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인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만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많은 경험을 한 선배들의 얘기 듣는 거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우용렬 씨뿐만이 아니라요. 원로 배우 박근영 씨의 이 말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후배 배우들에게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연기에 너의 생각을 넣어라. 이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홍정성 기자, 요즘에 박근영 씨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좀 기억을 하고 회자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배우 박근영님은 후배 배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연기에 있어서 엄격한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엄격하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분이에요. 예. 근데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만약에 영화다 그러면 감독의 예술이다. 배우는 마치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배우는 창조적인 배우다. 예술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넣어라라고 얘기해요. 나를 넣어라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배우가 어떤 캐릭터를 맡았을 때 어느 배우나 그 인물이 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캐릭터의 대상이 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어떤 그 인물을 관찰하고 상상하고 그 움직임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환경미화를 맡았다면 정말 누가 봐도 환경미화처럼 보일 때 우리가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데 네. 이분은 거기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박근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맡았다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너의 생각과 너의 연기를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요즘 현대적 연기론에 또 더 맞습니다. 예. 그 개성까지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배우 연기의 첫걸음을 띄는 배우들한테는 사실 지금 이 대본대로 감독이 원하는 대로를 넘어서 나까지 넘는다는 건 굉장히 높은 경지거든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예. 이 말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9위 소식으로 원로 배우들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